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4일입니다. 한국의 지식인은 그 뿌리가 약 600년 동안 조선조를 지배를 했던 주자학에서 비롯됩니다. 이 주자학이라는 게 결국은 말싸움입니다. 논리싸움입니다. 그런데 논리싸움에서 지면은 목이 달아날 수가 있습니다. 처절한 논리싸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와 있는 유럽에서는 그런 싸움을 총과 칼로서 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군사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지리한 말싸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실력으로 결판을 냅니다. 그런데 주자학적 전통을 지금 이어받고 있는 한국의 지식인들이 말싸움을 할 때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소한 걸 가지고 전체를 부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저열한 말싸움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컨대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를 발표하기 전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만난 걸 가지고 왜 만났느냐, 만나서 무슨 작당을 했느냐는 식으로 두 사람, 특히 김기현 대표를 몰아세우는 걸 보면은 참 기가 찹니다. 아니, 김기현 이제 전 대표가 됐네요. 김기현 전 대표가 간첩을 만났습니까? 김기현 전 대표가 못 만날 사람을 만났습니까? 이준석 씨는 자신의 전임자 아닙니까? 전임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때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콤비를 이루어가지고 지난 대통령 선거를 그리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콤비 플레이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김기현 전 대표를 이제 양쪽이 다 전 대표가 됐네요. 만나서 그 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걸 가지고 곡해를 해가지고 대충 김기현 전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윤석열 팬클럽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리 비약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야 정말 한국의 지식인 특히 이 보수 지식인들의 퇴락이라고 할까요? 퇴락이 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소한 걸 가지고 싸움 박질을 하고 그걸 가지고 목숨 거는 투쟁을 하다가 결국 조선조가 망해버렸잖아요. 군사 문화와 문민 문화의 차이를 봅니다. 예컨대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도 약점을 잡아가지고 뒤집습니다. 그 약점이란 게 어떤 거냐? 6.25 때 왜 혼자서 한강을 건너서 도망갔느냐? 이겁니다. 물론 그 사실은 맞아요. 그게 뭐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 지도자가 공산군에 잡히면 그냥 끝납니다.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쟁 지도자가 살아야 됩니다. 전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상대 지휘부를 무력화시키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자기 개인이 살기 위해서 한강을 걷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살아야 되니까 서울을 버린 거예요. 물론 그러기 전에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렸어야 되는데 계속 잘 살고 있다고 잘못 정보를 전달하고 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한강을 건너지 못하고 고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전쟁 지도를 다 부정한다? 이런 게 김기현 대표들은 왜 이준석을 만났느냐고 따지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박정희 교사가 만주공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혈서를 썼다. 그걸 가지고 친일로 봅니다. 혈서 쓴 거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반민족 분자라든지 민족 반역자로 문다든지 생애 전체를 독재자로 몰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소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런 판단 능력이 너무나 약합니다. 다만 어제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 선언을 하는 방식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중대한 문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간접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의 힘에 대한 결례이고 그리고 국민에 대한 결례입니다. 지도자는 진퇴가 분명해야 됩니다. 특히 나갈 때 태도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쉽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게 아쉬운 게 아니고 그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왜 그런 식으로 처신을 했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또 있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020년 4월 15일 총선거 개표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자정 무렵에 나타나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더니 총선 패배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라져버렸어요.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개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발표된 개표 결과를 보면은 막판에 사전투표 함이 열리면서 뒤집어져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한 1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다 보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수를 했다. 이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러나고 후계 체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무슨 그런 수습책까지 마련해놓고 물러나면 더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참 한국의 정치인들이 지도자로서의 덕목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하는 그 점은 제가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제발 이제 한국에서는 누가 누구를 만나는 걸 가지고 그걸 혼란의 대상으로 삼지 맙시다. 누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 하는 것은 궁금한 사안이지만 누가 누구를 만났다는 그 만남 자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매도한다면은 이거는 같은 공동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북한 노동당 정권의 수괴도 만나는데 대한민국 정치인이 못 만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간첩 빼고. 감사합니다.